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스사들의 정책입니다. 수많은 리스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책들, 보통 김이사는 그냥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리스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모션,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이라 함은 리스 상품을 판매하여 얻어지는 수익을 어떠한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왜? 리스사들도 장사를 하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 리스를 이용해서 한 대라도 팔게 되면, 이 리스 상품을 한 대라도 팔게 되면 얻어지게 되는 수익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이 커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수많은 리스사들이 저마다의 프로모션들을 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분들, 우리 회원님들은 사실상 이 리스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모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지금 만들어졌고, 이것을 지금 내가 안내받고 있는지, 회원님들이 안내받고 있는지 사실상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시고 무작정 싼 견적 주세요, 저렴한 견적 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상품인데 금리 싸게 나오는 데 많아요. 자, 이런 내용들은 조금 후자에 얘기하고,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싸게. 자, 이 무조건 싸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리스사가 이 리스를 이용해서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한테 싸게 줬다? 그러면 그 리스사는 자선사업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다른 곳보다 리스료가 저렴하게 나왔다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왜 저렴한 건지. 그러면 그 리스사에 약정서를 주십시오 하세요. 그러면 그 리스사의 약정서를 이렇게 받아보면, 와, 얘네들 사기꾼이구나 라고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90% 이상이 그런 뒤져버리는 견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상담하기 편하잖아. 고객이 요구하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포커싱이 싸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정책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싸 보이는 견적만 주는 거죠. 왜? 그 친구들은 그냥 차 팔면 끝나잖아. 차 팔땡. 차 팔땡인 에이전시들과 딜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일단 싸게 달래. 싸게 줘. 그리고 어느 정도 수수료 챙기고, 본인들이 수수료 챙기고 팔면 땡이야. 그러면 그 뒤에 이 리스를 타면서 중간에 어떠한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당하게 되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지도 받은 게 없고, 누구도 고지를 해준 적이 없어. 공지 자체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친구들도 없어요. 왜? 싸게 달라며. 싸게 줬잖아. 싸게 타고 있잖아. 그럼 그냥 끝까지 타지, 왜 중간에 왜 자꾸 변수를 발생시키고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소비자도 그걸 이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페널티가 얼마가 나오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를 진행할 때 어떤 걸 하냐? 자, 맨 처음에 신용심사를 하게 되죠. 자, 이 신용심사 하는 것도 동의를 합니까? 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다 녹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의를 해서 신용심사를 봤어. 그래서 신용심사에 승인이 났어. 이 차량을 출고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출고를 받기 전, 마지막 등록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녹취를 합니다. 어디서? 리스사에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고객님께서 받으시게 된 견적은
뭐 차량가 얼마, 보증금 또는 선수금이 얼마, 잔존가치가 얼마, 월 리스료는 얼마입니다. 이용 기간은 48개월 또는 뭐 60개월, 36개월이고요. 뭐 약정 주행거리는 연간 약정 주행거리는 뭐 3만입니다. 또는 뭐 2만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를 받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겠다고 약정서에 사인을 직접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고 그 리스료로 이견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하시면 그 얘기를 듣고 녹취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자금 집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빵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실행이 됐어. 그래서 등록하고 차를 받았어. 그래서 중간에 뭐 싸게 내가 받은 거니까 일단 신나게 싸게 막 한 2년 정도를 딱 탄 거야. 그랬더니 내가 지금 2년 정도 탔는데 좀 지겨워. 이 차량을 나는 좀 돈도 더 많이 벌게 됐고 좀 지겨워서 이 차량을 좀 팔고 인수를 해서 팔고 아니면 또는 뭐 누가 가져가든지 중고차로 넘기든지 좀 이 차량을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 나는 좀 신차로 가고 싶어. 다른 모델로 가고 싶어. 그러면 그때 어떤 걸 해야 돼요? 그쵸? 우리 상환 스케줄, 리스 상환 스케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중도 완납 승계를 했을 때 정산서, 중도 완납 승계 정산서라는 걸 요청해서 받게 돼요. 그럼 거기에 페널티라는 게 있어요. 중도 해지 수수료. 자, 그러면 이 중도 해지 수수료를 딱 보면 다 까무러 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낸 건 아무것도 없고 다시 신차값이 거의 다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차량을 좀 인수해서 팔고 좀 득을 보려고 했더니 완전히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리스를 타면서 뭐 세제 혜택을 받고 무언가 한다 하더라도 이 페널티, 이 중도 수수료를 중도 완납했을 때 이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내가 이미 지금 이 차가 타기 싫었어. 정념이 뚝 떨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그럼 리스사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수수료가 높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미 녹취 끝났잖아. 초기에. 그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그래? 그러면 내가 승계자를 찾을 거야. 승계자를 승계 카페가 이렇게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중고차 업자한테 부탁을 좀 하겠죠. 그죠? 이거 승계를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달라. 그러면 이 승계를 받으시는 분들이 바보야? 다른 리스, 동급들을 이렇게 비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중고차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랬더니 딴 데는 조금 비싼데 여기는 리스가 좀 싸. 왜 그러지?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죠. 저기한테 판매하고 있는 사람한테. 여기 리스사 어디예요? 그러면 리스사가 어디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전화 딱 끊어버려요. 왜? 이분은 선수인 거야. 이분은 여러 리스사를 사용해 보시고 어떤 리스사가 안 좋은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내놓으신 분이 행한 것처럼 내가 인수해서 중고차를 팔았을 때 이득이 갈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페널티가 너무 세서 그걸 못하고 승계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차량을 중고차 승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 리스까지 알아보는 선수들이 된 거지. 그쵸? 그러면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판매도 안 돼. 리스료는 계속 나가. 나는 진짜 타고 싶어. 못 타. 사람 환장하는 거죠. 자, 무조건 싸게 하는 리스사들은 이렇듯이 페널티가 높습니다. 그러면 또 요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으로 있었어. 개인으로 리스를 싸게 탔어. 근데 내가 개인 사업자로 넘어가. 이때 승계 수수료 많이 나와요. 또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가 너무 소득이 커지고 그러니까 순수이익이 커지다 보니 어떻게 해요? 또 법인으로 바꿔야 돼. 이때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죠? 대표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개인에서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도 변경 수수료 큰 거예요. 간단하게 이거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승계라고 해요. 승계. 대표자는 같지만 사업자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승계예요. 이때 승계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그러면 어떤 리스사가 좋아요? 리스료가 무조건 싸지는 않아. 살짝 리스료가 높아.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중간에 변수가 있어서 이 차량을 뭐 중도 완납을 한다든지 뭐 승계를 한다든지 뭐 사업자가 변경된다든지 이래서 뭔가 이렇게 처리를 받을 때 이런 페널티가 저렴한 곳이 있어요. 그런 리스사들이 좋은 리스사들인 거예요. 무조건 싼 게 좋은 게 아니고. 왜? 지금 보통 계약하실 때 보면은 약정 주행 거리, 그 약정 개월 수를 몇 개월로 많이들 하세요? 48개월 또는 60개월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36개월도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안에 이거를 타시면서 전혀 변수가 없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당장 리스료에 눈이 멀어서 쌍견적으로 쫓아가신다 그러면 중간에 어떠한 변수가 생기시고 어떻게 나는 좀 하고 싶을 때 내 맘대로 못한다. 말 그대로 개줄 빡 차고 그냥 질질 끌려가야 된다 리스사한테. 왜? 무조건 싸게 해준 데는 이 리스사를 운영해 보니까 중간에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무조건 그냥 조금 좋은 리스료로, 그러니까 싼 리스료가 아니고 그냥 정책상 좋은 거를 펼쳐놓고 했을 때보다 오히려 그냥 좀 싸게 팔고 중간에 변수 생겼을 때 페널티를 막 취하는 게 더 수익금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리스료가 조금 지금 높게 설정되어 있는 곳들은 어때요? 페널티가 싼 거죠. 그럼 이런 회사들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이용해서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좀 안정적인 페널티를 가져가니 또 제리스를 또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거야. 그죠?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가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리스사가 있었고, 이 세 번째 김이사가 가장 좋아하는 리스사 한 두어 곳, 세 곳 정도가 있어요. 자, 이 리스사들은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피고 있느냐?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차량이 좀 뒷모습이 잘 안 보이는구나.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이 GLC 300 포메 쿠페입니다. 자, 이 뒤에 보고 계신 차량이 CLS 53 AMG예요. 자, 그리고 저쪽에 있는 게, 자, 저 하얀색 차량이, 이 하얀색 차량이 GLE 45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차량을 지금 밖에는 마칸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차량의 견적은 어떤 견적을 제가 드렸냐? 저 하얀색 GLE 450 같은 경우에는 저 법인 대표님께서는 차량을 좀 오래 안 타세요. 오래 타셔야 한 3년, 보통 2년 주기로 바꾸시는데 리스로 하셨어요. 근데 지금 벌써 저한테 6대인가 7대째 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은 항상 전화 주시면 뭐라 그러냐면, 이사님, 저 중도 완납 페널티 없는 걸로 나 그냥 요거 2년 타다가 그냥 인수해서 중고차로 팔고 또 다른 차로 갈 거니까 중도 완납 페널티 없는 리스사로 또 견적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드렸어. 자, 여기서 중도 완납 페널티가 없다라 그랬습니다. 자, 아니 다른 데들은 중도 완납 페널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중도 해지했을 때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는 리스사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어디에 가셔서 말씀하셔도 그러한 리스사는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 법인 대표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어. 왜? 이미 김이사랑 해봤거든. 이미 오래전부터 김이사랑 하면서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이 계속 타셨어. 응? 지금 까이엔 타시다가 까이엔 파시고 까이엔 재미없으시다고
지금 그냥 저 차는 그냥 우리 패밀리카로 탄다고 좀 편안하게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시고 캠핑 좀 다니신다고 사시는 거예요. 까이엔도 중도 완납 수수료가 없었어요.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었어. 자, 단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냐? 리스를 빵 실행을 시켰어. 그리고 1년을 유지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1년 안에 중도 해지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리스 할 때 어쨌든 또 저 차량을 인수해서 판매하신 후에 또 리스를 또 타신단 말이에요. 지금 까이엔 타시다 저거로 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분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차들도 많아. 다른 차들도 다 지금 그 식으로 리스를 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저 차량을 또 파시게 되면 또 다른 SUV를 또 구입을 하시려고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또 다시 이 리스사만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 조건으로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요. 이런 거 안내해 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 뒤에 아까 보신 검정색, 검정색이 아니지, 소피스토 그레이, 셀레나이트 그레이, 저 지금 CLS 53AMG 같은 경우에는 저분은 저랑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잘 몰라서 저분이 저랑 상담하실 때 제가 이걸 다 안내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저는 반납을 할 거고요. 저는 그냥 리스료 조금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로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걸 해드렸어. 그랬더니 아니나 달러 48개월 계약하셨는데 저분도 지금 36개월밖에 못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저거를 바꾸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차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저 차를 해드렸는데, 지금 저분도 중도 해지 수수료 없는 거로 지금 진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GLC 300 쿠페, 이분도 저랑 이제 이 회원님은 저랑 처음 이제 거래를 하시는 건데, 이분은 저랑 정말 전화 통화를 좀 많이 하셨어요. 하루에 한 30분씩 약 한 3일 정도를 리스사에 대해서 이제 바쁘시니까 이제 한 번에 길게 못 하시고 요거를 이제 쪼개서 좀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찍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씩 다 설명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선택하신 게, 그러면 이사님 제가 60개월로 쪼개놓고 한 2년이나 3년 타다가 제가 이걸 인수해서 판매를 하고 다른 차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왜?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36개월 탄다고 36개월 딱 받으면 어떻게 돼? 돈을 많이 내게 되잖아. 그쵸? 리스료가 비싸잖아. 근데 60개월로 쪼개놓으면 어때요? 자, 일단 리스료가 좀 저렴해져. 그죠? 리스료가 저렴해지고 내가 그냥 이용하다가 중간에 갖고 와서 판매하니까 또 득을 보고. 자, 정말 좋은 견적이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견적이란 어떤 견적입니까? 몇 번째로 선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리스료가 무조건 싼 거. 두 번째, 정책상 괜찮아. 그리고 리스료 살짝 무조건 싼 거보다는 조금 비싸겠죠, 그죠? 근데 정책적으로 괜찮아. 그런데 한번 차를 구입을 하면 조금 오래 타실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차량을 오래 안정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2번을 초이스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래도 세 번째보다는 리스료가 좀 저렴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2번으로 하시는 게 좋고, 좀 차를 좀 자주 바꾸시고 강가에 대한 방어력이 좋은 벤츠에서도 좀 비싼 차량들, 좀 고가의 모델들, 뭐 이클 이상이 되겠죠. 이런 모델들. 그리고 이클에서도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들. 이런 차들은 강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포르쉐를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리스로 진행을 하시는 게 베스트예요. 사실상 김이사를 만나게 되고 김이사랑 상담하면서 이런 거 설명해 드리면 정말 숨도 안 쉬고 계약들 하세요. 왜? 이게 정말 좋은 거니까. 프로모션? 개 풀 뜯어먹지 마. 프로 다 필요 없고, 그죠? 무조건 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프로모션 다 필요 없고, 나는 이거 해주세요. 리스를 한두 번 이상 이용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진짜 미친 프로모션인 거예요. 리스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중 프로모션 중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다는 거. 김이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회원님들께 이런 걸 안내드리고 이런 견적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중도 해지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는 견적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것까지도 딱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려야 이 영상 하나가 좋은 영상 하나가 되는 거니까. 자,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증금 30, 잔존가치 30 이렇게 맞추는 견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이사가 수수료를 1도 넣을 수 없어요. 여기에 수수료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 중도 해지 수수료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김이사가 딜러사에서 주는 모든 프로모션을 할인으로 분명히 리스 견적으로 넣을 거고, 그 다음 이 리스를 빵 실행시켜서 출고를 해드릴 때 서비스 해드릴 수 있는 아무런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30, 30 차종마다 약간 달라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잔존 가치가 뭐 27%, 24% 되는 차들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보증금을 30 정도 놓고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뭐 설정되는 27%, 24% 넣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김이사가 수수료를 넣을 수 없다. 그러면 차량인의 서비스를 지금 저 GLE 450처럼 뭐 썬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뭐 광택 내고 유리막 바르고 PPF 헤드라이트 사이드미러, 그 다음에 뭐 도어컵, 도어 엣지, 트렁크 리드 주유구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죠. 200만 원이 있어야 그걸 해드린다고. 그럼 200만 원 받으면 김이사가 얼마 남아요? 세금 떼고 못 떼고 다 하고 나면 8만 원 남아요. 작업 다 해드리고 8만 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는 리스사를 선택을 하고 그 리스사의 견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단 이러한 조건들은 붙어요. 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좋은 거 안내해드렸으면 8만 원 정도는 저도 수수료를 챙겨야죠. 그죠? 저도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은 이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저도 최소한의 수익은 챙겨야 되니 그 정도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싼 견적이 있고 좋은 견적이 있고 정말 더 좋은 견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3번으로 가도 큰 지장이 없어. 근데 정말 여유가 없는데 억지로 차를 지금 리스로 구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3번 조건 가져가기 힘들겠죠. 왜? 월 납입료가 아무래도 그렇죠? 잔존 가치가 높지 않잖아요. 30, 30 맞췄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스료가? 그런 분들한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 견적을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한테도 견적 요청을 하겠지만 김이사한테도 많은 뭐 딜러라든지 뭐 에이전시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견적을 이렇게 많이 받아보시게 되잖아요. 이때 리스료만 보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안 된다. 비싼 거 줬다고 나쁜 사람이고 싼 거 줬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반대로 조금 비싼 견적을 줬지만 그런 변수에 대응해서 뭔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견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 리스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하실 때는 이 리스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이 리스사에서 고객한테 주고 있는 프로모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요게 핵심이었어요. 어떤 게 정말 좋은 건지는 사실상 김이사하고 회원님 간의 소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리스료가 조금 비싼데 정책은 되게 좋아. 근데 내가 지금 이 차를 갖고 와서 매달 지출할 수 있는 지출 비용은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번다 하더라도 요 정도로 좀 딱 좀 커트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어. 요 정도 좀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적당하게 막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을 해서 그러면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조건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협의를 봐야 된다. 김이사하고 여러 리스사의 조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잘 비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정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지금 그 리스 조건을 어떻게 하셨냐면 보증금 30, 그 다음에 잔가 30 이게 아니었어요. 보증금 45 정도. 그리고 선납금으로 한 10% 정도. 그리고 잔존가치는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돼? 대박이었죠. 대박. 견적 정말 싸게 잘 나와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무엇을 하든 좀 도움을 받으시게 돼 있어요. 정말 좋은 견적이잖아요. 그 합산을 우리가 뭐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해갖고 합산을 때렸을 때 차량가 방식으로 90%를 넘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다 맞춰서 좋은 조건으로 항상 안내드리고 수수료도 없는 견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금리가 당연히 미친 금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스 견적을 요청하실 때는 특히 신차 같은 경우에는 중도 페널티가 중도 상환 수수료, 뭐 중도 해지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견적으로 가는 거를 가는 곳들도 있다. 그러니 그러한 리스 견적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항상 우리 회원님들 또는 고객님들 또는 대표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리스사도 결정을 짓고 조금이라도 좀 편안한 쪽으로 회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런 견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